안녕하세요. 서초구청에서 주관하는 건축사 함께하는 건축교실 2022년 하반기 건축 수업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연장된 수업인데 비용과 공사에 관련된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자재비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기타 회사 이윤이라던가 간접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재비도 사실 보면 부자재비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투어링을 하실 때 자재비가 뭐 1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찾고 알아보셨던 그 비용보다 견적서를 보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부자재비라던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견적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사를 선택할 때 어떤 시공사가 좋은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품질이 어느 정도로 잘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 보셔도 되고 또는 뭐 입소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일 경우에는 실내 공사 면허를 갖고 계시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있어요. 지금 뭐 간단하게 뭐 8가지, 9가지 정도의 그 대분류를 나눴지만 이것들을 더 세분화시키면 20개, 30개의 공정으로도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주나 디자이너들이 자칫 집중하고 계시는 거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용에 관련되는 것만큼은 보이지 않는 것, 놓치기 쉬운 것들을 깎지 말고 또 저렴하게 하지 말고 또 함부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꼭 챙겨서 비용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시공하시라는 비용을 투자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계에 대해서 내 집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들이 건강한 자재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호나 단열이나 방수 그리고 배관에 좀 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쓰자라는 것.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주방에 대한 주방에 대한 배치라던가 구성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외기에 면한 창호를 대부분 재설치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통 외기에 면한 창호가 상태가 좀 괜찮다고 해서 단창을 그냥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 승인 시에 단열 효율에 단열 성능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년 못 가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시스템 창호를 추천하지만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 발코니 이중창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리도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16mm 유리를 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24mm 이상의 복층 유리를 사용하고 또 가급적이면 로이 유리 유리 표면에 이제 금속 물질을 더한 건데 열 효율을 높이는 유리입니다. 물론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지만 이런 로이 유리를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발코니 옆에 보면 이제 발코니 확장 시에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이 터닝 도어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터닝 도어라고 하는 문에는 유리가 설치가 되는데 이 유리 역시 외기 창호와 같은 성능의 유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보통 이 유리는 또 이제 또 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용을 이런 데서는 절대 낮추지 말자, 제대로 시공을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
외기에 면한 창호를 설치할 때 그 단열을 좀 제대로 하자. 물론 공사업체들이 요즘에는 워낙에 알아서 잘 시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열재를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코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너가 턱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 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냥 기본적인 사춘만 한다던가 대충 마감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외기 또는 뭐 그 물기들을 잡지 못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단열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수밀하게 또 기밀하게 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열재만 촘촘하게 붙이는 것에 준하지 말고 이 단열재와 단열재 틈까지도 폼으로 잘 싸서 기밀하게 시공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일 공사인데요. 사실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5, 6년 된 아파트에는 왼쪽 사진처럼 타일을 이제 기존 타일 위에 덧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은어로 이제 덧방이라는 말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덧방을 하게 되면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누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축 아파트일수록 오일 철거를 해서 다시 방수를 하고 떠붙임이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타일 공사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축 아파트에 보이지 않는 크랙에 노출될 염려도 없고, 그 크랙이 있는 벽체에 덧방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일 철거하고 다시 방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에어컨 배관입니다. 보통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배관을 바닥 공사할 때 매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의 비용을 더 들인다면 벽체에 전원과 냉매를 같이 넣어서 어떤 에어컨이 설치가 돼도 굳이 배관 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선 매립형 배관을 설치한다면 추후에 임대할 때도 집에 손실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구축 아파트, 특히나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는 중앙 난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난방 배관 청소를 한번 함으로써 난방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 그걸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디자인 회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건축주의 가치관과 그 가족의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회사를 또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 디자인에 관련된 회사를 선정하는 것만큼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내 집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로 선정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라는 그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집의 기능과 코로나 이후의 집의 기능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의식주에 집중하는 아주 좀 다소 단순한 기능의 집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뭐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이라던가 또 홈오피스 기능을 해야 될 정도로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운동도 안에서 해야 되고, 취미나 기타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사교의 모임까지도 집안에서 해야 되는 등 아주 다양한 업무, 여가, 취미 강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이 집에 포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설문지를 봤어요. 직방에서 만든 설문지인데,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이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취미 여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업무나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집 안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적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게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기능이 연출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는 생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주방과 알파 공간이 될 수 있는 발코니, 그리고 심신 치료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명을 좀 살펴보자 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방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사실 해외 사례 이미지들입니다. 해외 사례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뭐 제가 굳이 이거를 찾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뒤에는 백그라운드처럼 싱크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아일랜드형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심플하지만 무언가 다양한 행사를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이건 국내 사례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와 별반 차이가 없죠.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방 가구도 해외 주방 가구 못지않게 굉장히 서양화되어 있고 수준이 평균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 키 큰 장들이 주변에 이제 있고, 예전에는 이제 상하부장이 분리된 장이었는데 이렇게 키 큰 장이 주변에 백그라운드처럼 있고 가구와 가전 제품들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아일랜드형의 상판, 그리고 싱크대의 상판, 그리고 싱크대의 전면에 있는 벽체를 동일한 자재로 구현을 하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사실 전시장을 가서 보면 바닥재들이 다 대리석 또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이 주방 가구의 색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가구의 색상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바닥재를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발코니는 외부에 식물을 놓거나 주로 창고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 발코니를 외부 공간화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진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바닥을 큰 뭐 행여가라는 그런 절차 없이 확장을 안 하신다면 이 바닥을 거실 바닥과 동일하게 데크를 깔거나 또는 뭐 자갈을 설치함으로써 더 외부 공간스럽게 연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뭐 아주 안락한 이지 체어 같은 것들을 배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한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인조 조경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눈에 산뜻한 공간으로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꼭 살아있는 식물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조 조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코니를 홈바나 홈카페 그리고 홈스터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창가 그 발코니 뎁스가 1.4m 정도는 되기 때문에 카페 바 테이블처럼 깊이가 얕은 그런 테이블을 조성하고 스툴 같은 걸 배치한다면 여느 카페 못지않은 분위기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조명이라던가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면 마치 내가 여기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홈 오피스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코너 공간에 약간 특색 있는 컬러의 가구를 설치해서 서재 분위기를 만든다면 또 더할 나위 없는 나만의 서재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 확장만이 답이 아니고 이 발코니의 기능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면 발코니 확장 없이도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팁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도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알고 계시지만 색온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색온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색이 마치 온도를 가진 것처럼 노란 불빛에서 파란 불빛까지 다양한 컬러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색온도의 단위는 K라고 하는 끝에 K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읽기로는 켈빈이라는 단위로 이제 읽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아주 밝은 것을 좋아해서 5000켈빈에서 7000켈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밝은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4000을 기준으로 이제 뭐 3000에서 5000까지의 바운더리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주거 공간만큼은 이전처럼 굉장히 밝은 공간보다는 이렇게 4000을 기준으로 뭐 3000이라던가 5000까지의 그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조명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5000에서 7000은 사실 사무실이나 연구소로 사용하는 색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휴식을 하기 위한 집인데 그렇게 밝은 공간을 연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은 공간에 많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심신이 피로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색온도를 좀 고려해서 조명 기구를 선택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조명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맨 아랫단에 주광색 램프 6000켈빈을 많이 썼고요. 현재는 주백색 4000켈빈의 그 색온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거실이라던가 침실이라던가 학습 공간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색온도고요. 여기에 포인트 조명으로 뭐 식당의 펜던트라던가 거실 코너의 플로어 스탠드,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포인트 조명들은 전구색에 가까운 3000켈빈을 사용하시면 아주 분위기를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휘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정말 더 낯선 얘기이실 수 있어요. 눈부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주택의 아파트, 특히나 더 아파트의 경우에는 천정고가 낮습니다. 그런데 바닥재까지 이제 막 반짝거리는 그 대리석 타일 같은 걸 쓰게 되면 아주 위에도 반짝거리고 아래도 반짝거리고 굉장히 알지 못한 피로감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광원이, 오른쪽 사진처럼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짝 숨겨질 수 있는 휘도가 조절된 조명기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LED 디머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별도의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필요한 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0대 학습 공간의 조도와 그 연령이 높으신 70대 그 분들이 필요한 조도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도 사교 모임을 할 때 필요한 조도와 학습할 때 또는 휴식을 할 때 필요한 조도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 장치를 연결한다면 다양한 기능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포인트 무드 조명을 좀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불빛에 4000켈빈 정도의 색온도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식탁의 펜던트라던가 벽체 끝에 브라켓이라던가 또는 복도의 브라켓은 조금 특징적인 아주 그 건축주의 그 선호도에 따른 이런 조명기구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아주 분위기 있는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용과 디자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어요.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리진 않았지만 건축주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걸 정리해 보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재를 결정하고 비용을 집중하지 말고 건강과 직결된 보이지 않는 공정에 좀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그 비용에 아끼지 말고 단열 시공에 돈을 좀 투자해서 꼼꼼히 시공을 하자. 그리고 방수나 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후에 문제 없이 시공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발코니 확장 시에 새로 설치하는 창호는 사용 승인 시에 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집은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방이라던가 발코니라는 곳, 그리고 조명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꼭 잊지 마시고 아파트 인테리어 또는 단독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